100을 가지셨는데 5분이 받으시면 20씩 가지시는 거예요. 혹시 이죠? 그 교문 앞에 보니까는 시오는 설치해가지고 세워갖고 며칠 있다가 찾아오니까 저 로타리에 십자로 동시에 네, 연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기 우리 댁에서 자녀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송형호 선생님이신데요. 그동안 어머니 교실, 아버지 교실 많이 이렇게 강의해 주셨고, 아까 저하고도 잠깐 말씀 나눠봤더니 애들 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게 부모님들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1학기 때는 저희 선생님들이 또 연수를 했습니다. 좋은 얘기 오늘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전파해 주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천호중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게 고등학교에도 지금 교직 34년째인데 절반은 고등학교에 있었고 절반은 중학교에 있고, 그리고 집사람은 초등교사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이제 대학교 졸업반, 큰 놈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졸업반, 작은 애는 이제 대학교 요 동네에서 나왔어요. 강동구.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 그냥 거창한 육아법이 아니고 그냥 살아오던 이야기, 그리고 34년 교직 경험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묶어서 말씀드리고, 혹시 이제 오실 때는 임원이신가요 혹시? 자리 채워지고 저는 학부모회 아니요. 네. 다른 연수대는 네. 못 오신다고. 학부모의 그 업무를 맡고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 모시고도 제가 이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초, 중, 고, 공이 이제 경험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명함을 제가 저기다 준비를 해놨어요. 하시다가 이런 경우는 어떡하지? 라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또 담임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기가 이건 좀 그렇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제가 좀 적절한 사용 도구죠. 저에게 도움 요청하시면, 또 제가 학부모 교육을 작년에는 강동구 구청, 강동구청이 혁신교육지교라고 해서 학부모 지원 사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때 작년에 제가 강동 관내 한 20개 초등학교 어머니들 강의를 했고, 올해는 이제 아버지 교실,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그래서 지금 고명초 해가지고 또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주 토요일에 고명초 거기서 또 오전 10시 하는데, 아빠가 하고 싶은 우리 아빠들이 그래요. 뭔가 하고 애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우리 부모네들이 워낙 애들 여럿이 나와가지고 일일이 챙겨주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런 강좌도 있으니까 그때 와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까칠한 자녀라고 그랬는데 까칠하다. 근데 지금은 까칠한이 영어로 검색을 제가 영어 교사니까 difficult요. 어렵다예요. 어렵다. 그러니까 뭐가 어려우냐? 대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도 잘하는데. 그런데 오늘 오시길 잘한 거는 4학년이
엄마들도 4학년이 되면 슬슬 까칠해져요. 근데 4학년 된 엄마와 까칠하고 10대 까칠하고 맞붙으면 누가 이기게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엄마가 이겨요. 그런 얘기도 집사람 스토리 있거든요. 제가 집사람 4학년 됐을 때 엄청 제가 시달렸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시기를 오늘 잘한 거는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2병은 옛날 얘기다. 북한군이 왜 남침을 못하냐, 중2가 있어서 그 옛날 버전이고요. 요즘은 초4 때문에 초3, 4가 상당히 근데 그건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두엽의 발달하고 밀접한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동물에 대해 파충류에 대해 이렇게만 있습니다. 이게 그건 뭘 어떻게 보면 아니면 여름에 장마철에 가다가 이제 길에 이렇게 무릉댕이가 있어요. 그럼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어떻게 가요? 장마철에 무릉댕이 있어. 어떻게 가든가요? 직진이죠. 그게 직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아직 이 인간의 뇌 전두엽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이게 슬슬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로 살던 애들이 인간의 뇌가 발달하니까 이게 집안이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이 일어날 때 가장 간편하게 하려면 가구를 다 빼야 되지. 가구를 다 빼서 이사를 해야 돼. 근데 그냥 놔둔 채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볼 때 3, 4학년 보면 야 너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왜 고꼴이냐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 너 말로만 그런다고. 근데 그러니까 볼 때 답답하시죠? 근데 본인들은 환장하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이러려고 안 하는데 막 머릿속이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 애들은 환장한다. 아이들을 친근한 마음으로 바라주셔야 돼요. 애는 더 힘드니까. 네. 이게 워낙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제가 하던 건데요. 애들이 싸울 때 이제 애들이 싸우는 이유가 우울의 폭발이라는 거죠. 근데 또 어린애들 우울은 금방 잘 판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개콘 보고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가 무슨 우울해 이렇게 잘 몰라요. 제가 우울의 냄새를 맡는 방법입니다. 입에다 이마를 달고 살아. 어떤 말? 네, 짱나? 귀찮아? 몰라? 됐거든. 이마를 달고 살아. 그러면 우울을 의심해 보시면 돼요. 첫 글자만 같이 해볼까요? 짱귀몰 짱귀몰 이 말 달고 살 때 웃고 있으나 속이 슬플지도 몰라. 근데 여기 보니까 애들이 별로 슬프지 않겠는데? 그건 애들은 그냥 엄마 심장 판박이에요. 엄마가 우울하면 그냥 문대버려요. 애들 심장도 바로 우울해져요. 이게 짱기무. 그리고 제가 저희 반 학급 문고예요. 이게 행복을 훔치는 도둑 우울증.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가축국 중에 자살률이 몇 위로 알고 계세요? 2위? 1위? 어휴, 더듬으시네. 부동의 1위예요. 부동의 1위. 2위가 헝가리인데 날이 갈수록 더 이게 심해져요. 차이가. 우리가 부동의 1위 달리고서. 그렇다면 자살률이 1위라는 건 곧 뭐가 1위다? 우울도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들에게 해주실 가장 큰 게 행복한 마음, 쫀득쫀득한 행복한 심장이에요. 지금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그냥 명퇴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돈이 그리운 게 아니야. 애들이 이렇게 우울하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교실 안에서 별의별 짓을 해요. 지금 중딩이들은요, 심지어는 수업을 의식적으로 방해하는 애들까지 나와요. 우울이 극한에 이르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용납하지 못해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래서 수업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에 지금 쩔쩔쩔 매고 살아요. 지금 현장에. 그래서 어머니들은 교사는 철밥통인데 거기다 방학도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생각하시겠지만 네. 바로 이거, 이 시대의 우울 때문에 교실마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아이들 주변에도 이렇게 우울한 애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어머니들이 행복하고 탄력적이어야 그 애들이 그걸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폭력이 휩싸여요. 그걸 예방하는 법을 제가 오늘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거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두 번째 감별법, 포대자. 우울증 감별하는 두 번째 감별법인데, 어른들은요 우울하면 새벽에 눈이 번쩍 깨져요. 그건 고도 우울입니다. 저도 생활지도부장 3년 만에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새벽에 3시, 2시 막 깨져요. 근데 청소년들은 정반대예요. 퍼대자. 눈뜨기를 싫어해.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허리가 아플 정도로 애가 주무신다. 그러면 혹시 우리 애가 우울한가? 이 의심해 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하도 까칠해서 그래도 애들이 또 거기다가 게임 중독까지 된다. 어머니들 우리의 게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이런 거 조기에 치료하셔야 돼. 저는 우리의 대학교 들어가서 치료받았어요. 저 천호동에 그 인터넷 중독 전문 선생님이 계셔요. 우리 2달 치료받고 겨우 났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깨우면 뭐 막 난리 나고 그래서 애들 학교에도 대한민국의 교실에 졸을 애들이 별로 없어요. 수업 시간에 그냥 자요. 그냥 팍 퍼져자. 자는 것도. 근데 이게 만성화돼 있어. 근데 이분들이 밤새 달리셔요. 밤새 달리시고 이제 달리시다가 점심 먹을 때까지 졸음이 오도록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자. 저 결코 조는 애들이 없어. 이뻐. 그래서 이런 애들 깨울 때 가서 건드려서 깨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이 자기가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너무 푹 잠이 들었어. 제가 쓰는 무기가 바로 이 뽀로로예요. 자는 애. 그리고 수업이 끝나도 못 일어나. 교실로 가야 되는데 이동 수업할 때 못 일어나. 그래서 이걸 제가 샀죠. 천호동에 가시면 왕국골목 아세요? 오늘 꿀팁이야. 현찰도 20% 이상 카드 해줘요. 카드도 20% 이상 할인해 주거든요. 거기 가서 이거 샀어. 제가 이거를 이 나이에 무슨 수업 아이디어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가 많이 가. 그래서 보다가 되게 재밌었겠어. 그래서 잠자는 애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기가 막힌 현상. 자다가 웃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애들이 이렇게 좋은가 봐 이게. 그래서 좀 깨울 때 이걸 쓰고 있어요. 어미들도 애가 요즘 잘 안 일어난다. 그럼 오늘 당장 가셔서 이걸 사가지고 내일 아침에 가서 이걸 딱 들어보세요. 깨우는 법. 저는 거기서 별의별 거 다 사요. 이게 어른들이 애들하고 친구가 되려면 어른들이 좀 촐랑돼야 돼요. 무게 잡고 아빠들이 사실은 이걸 해줘야 돼. 아빠들이 애들하고 싸우면 근엄하게 뭐 훈계나 하고 그러면 애들이 우리 아빠 밥맛이다. 수업할 때 이렇게
요 정도 돼야 애들이 안쓰러워서 쳐다봐줘요. 아이고 애쓴다 했어. 우리 웃기려고 애쓴다 그래서 치근하게 봐줘. 아니면 싸워요. 애들 괜히 건드렸다가는 뭐 바로 그냥 이렇게 깜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HD 얘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ADHD가 많아요. 한 반에 2~3명씩이에요. 평균적으로 전 세계 평균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저는 전부 다 ADHD라고 말씀드렸죠? ADHD가 다 직진한데 장난처럼. 근데 4학년 때쯤 되면서 우회하기 시작하는 애들이 생겨요. 슬슬. 왜? 젖으면 불편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ADHD 이분들은 보통의 아이들보다 한 2년 정도가 더뎌요. 이게 전두엽 발달이. 그러니까 장마철 보면 그냥 내리 직진하는 거예요. 그럼 등굣길에 같이 가다가 애들이 어때요? 영 불편한 거야. 저 새끼 때문에. 그러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서 학교 폭력이 처음 탄생합니다. 뭐냐? 저 새끼가 나댄다. 그러니까 힘이 약하죠? 그러면 나댄다고 공격을 받아요. 얘네들이. 귀찮아. 그리고 얘가 힘이 세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서 얘가 덩치 좋고 힘이 세면 저것들이 나를 따돌렸다고 가서 때리는 거야. 그래서 제일 담임으로서 제일 곤혹스러운 건 얘가 힘이 없어가지고 작년까지 같이 놀던 친구들이 어느 날 스스스스스 자기를 피해. 왜? 별거 없어. 귀찮고 저거 자꾸 나대니까 귀찮아. 근데 애들은 거기서 상처를 받아요. 친구들이 나하고 더 이상 놀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자존감이 추락해요. 그래서 ADHD 애들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 약하다는 거.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ADHD 자녀를 둔 부모님은 내 자존감을 높이는 데 필사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칭찬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칭찬할 게 없어. 노하우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두 권의 책, 이거는 애가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이건 엄마 아빠가 읽으시면 좋은 책입니다. 네, 희망을 가지실 거. 저의 제자들 ADHD 커밍아웃한 모든 애들이 다 잘 됐어요. 근데 감추면 안 돼. ADHD 아동의 부모님은 담임 선생님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요만큼 드는 거. 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이 낮은 자존감이 약간 변화가 있을 때 그걸 탁 알려줄 수 있거든요. ADHD, 인터넷 중독. 이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우울감에서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유별나게 인터넷 중독이 많아요. 이 사회의 특징, 서열화되어 있는 사회. 위너와 루저. 옛날에 뭐 무슨 루저 스토리 있잖아요. 키가 얼마 안 되면 루저다. 근데 사람이 루저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프라인에서, 교실이란 공간에서, 혹은 집에서 엄마가 루저라는 인식을 주고, 친구들이 루저라는 인식을 주고, 담임이 루저라는 인식을 주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를 향한다? 게임을 향하는 거예요. 거기서라도 위너가 돼야 되니까 길을 수. 그러니까 애들이 과도하게 몰입한다 싶으면 뭘 의심해 봐야 된다? 우울감을 살펴주셔야 된다. 그러면 우울 얘기만 하다가 해법이 뭐냐는 거죠. 이 사회의 우울의 해법. 인터넷 중독, ADHD, 우울증, 이 우울증의 해법이 바로 세 글자. 무슨 감? 이무석 교수가 저도 질환 넓어가지고 신경정신과 전문의들하고 네트워크를 하거든요. 초대장에 온 거예요. 정신보건센터, 국립정신보건센터가 리모델링하고
전국의 전문가들 400명을 모셔놓고 거기 중곡동 옛날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분이 완고참이시던 거야. 그러니까 전국의 신경정신과 전문의도 완고참인데 이분이 첫 여는 강좌에서 1시간을 저 말 하나 뭐 이걸 말했어요. 평생을 당신께서 상담을 해보는데 우울하다고 자살하고 우울하다고 자해를 하고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였지. 우울한데 무엇이 낮은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위험한 행동을 선택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분의 강의 들으면서 이게 뭔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교직을 하면서 이것이 화두더라는 거예요. 모든 낯선 행동, 애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저는 꼬라지를 한참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랐지만 얘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나. 그럼 다 뒤집어 보면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 그래서 해법. 이제 해법을 제가 찾은 거죠. 오케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을 키워주는 거다. 키는 대충 다 커. 요즘은 또 반찬집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요즘 어머니 간병휴직을 신청했어요. 너무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돼서. 그래서 점심을 제가 챙겨드리는데 챙겨드릴 게 뭐가 있어. 근데 천호동에 맛있는 반찬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과가 아침에 가서 새로 나온 거 몇 팩에 10,000원이야. 그럼 그거 갖다가 3,000원 나도 맛있게 먹고 좋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하다 먹이는 건 이렇게 집에서 그 돈 가지고 만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더 현명한 거였어요. 따돌. 요거는 어머니 5분이 친하신가 봐. 모여 앉으신 게 제가 재밌게 사는 법 하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대가족은 힘들어요 요즘에. 대신에 근거리 떼가족이라고 가까운데 15분 거리 내에 친척들이 사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냐? 애들이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랬을 때 쪼르르 달려갈 이모가 있어야 돼. 쪼르르 달려가서 상담할 삼촌이 있어야 돼. 이게 근거리 떼가족이야. 우리 누님하고 여동생이 그렇게 살아. 근거리 국을 끓여서 식기 전에 배달해줄 15분 거리에 사는 거야. 애들이 그냥 한 5마리가 이제 조카 손자들이 5명이 지네들끼리 행복한 거야. 물론 그때 거기서 따돌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이 따돌림이라는 게 아주 바람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따돌림이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 애가 보통 셋이다. 따돌림이 몇 가지일까요? 애가 셋이면 하나, 둘, 셋. 이미 우리들은 따돌림을 집에서부터 겪었어. 어릴 때부터. 근데 지금 애들은 하나나 둘이죠. 굉장히 낯설어. 이 감정이 낯설어. 못 견뎌해. 어느 날 지는 누나랑 여동생이 둘이 짜고 나를 따돌릴 때가 있잖아. 그러면 왜 지랄더라고. 그건 넌 만다고. 그 감정이 굉장히 익숙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부러 이 따돌림을 경험을 하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따돌림 일어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은 없어요. 직장도 따돌립니다. 어른들도 따돌려요. 그렇다면 이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때로 여행 가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동북고등학교에 있을 때 10명의 가족이 의기투합이 됐어. 11명이에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여름에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2박 3일 휴가 다닌 거야. 근데 돈도 훨씬 덜 들고 오면 가면 운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린 제가 체력이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반띵하는데 운전을 그래도 힘들잖아. 그런데 이걸 하니까 2박 3일이 그대로 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제가 보잖아요. 그 애들끼리 그때 깜난 애기부터 뭐 중딩이까지 있는데
거기서 다양한 뭐가 일어나? 따돌림이 일어나요. 이게 내성이 생겨요. 이게 좋다. 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옛날엔 자연히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딸내미도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인가 무슨 지 고민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ADHD 같은 행동을 했어요. 엄마가 오면 엄마 아빠가 텔레비를 못 보게 가려두고 이것도 무슨 낯선 행동이야. 그래서 저는 신경정치가 프렌들리예요. 제가 좀 마침 학교폭력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같이 일하는 신경정치 전문의가 있었어요. 김현수 교수라고. 저보다 5년 후배인데. 그러니까 프렌드가 되면서 바로 상담받았어요. 그랬더니 ADHD는 아닌데 좀 우울한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약물 처방은 안 하고 딱 한 가지 처방을 했어요. 어떤 처방? 이런 허접한 처방.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이와 시작.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정말 속으로 웃었어요. 그 처방이라고 해?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집사람이 직장 다니니까 직장에 나와서 또 오면 거실에 가방 던지고 바로 어디로 가? 주방으로 가잖아. 물부터 왠지 끓여. 그쵸? 식사 준비 시작. 물부터 끓이잖아. 그런데 집사람이 안 하고 집에 오자마자 가방 놓고 오로지 애 눈을 맞추고 15분을 시도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 3일 만에 애가 완전히 달라진 거야. 오죽하면 ADHD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3일 만에 기적같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룰로 하자는 거예요. 당분간 애들이 좀 클 때까지. 어느 날은 엄마 귀찮아 가 이럴 때가 와.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만났을 때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댁에 계시면서 애가 왔을 때 15분을 오로지 투자하자. 그때는 카톡 하지 말자. 카톡 중독된다. 우울하면 중독돼. 또 초등학교 동창 만나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하고 그런다. 대한민국에 난리도 아니야. 밴드 만들고. 근데 시간이 15분이 처음에 짧은 것 같은데 대화를 안 했던 상태면 15분이 무척 길어. 그럴 때는 간단한 간식, 애하고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작은 거 간식 준비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신비의 명약이에요. 따돌림 예방하는 법. 남자애들은 주먹으로 싸우고요. 여자애들은 뭐로 싸워요? 말로 싸워요. 특히 뒷담으로. 근데 저 책에 보니까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저 책에 250쪽이나 돼. 절대 사보지 마세요. 지루해서 못 읽어요. 대신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책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책은 제가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재미없다. 내가 또 여자애들 심리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한참을 지나고서 뚝뚝 한 방울씩 떨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소녀 아이들에게 얌전하다는 말 한 것이 큰 죄다는 거예요. 얌전하다, 착하다, 이쁘다라고 한 것이 뭘 막어? 애들이 입을 틀어막아 버린 거야. 그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정말 탁월한 책이다. 그럼 또 우리 어른들이 말대꾸하지 마! 이러시잖아. 우리 사회가 그래. 근데 말대꾸를 안 하니까 얘네들이 뒤에 가서 이래. 저는 그래서 우리 반 여자애들 까칠하게 막 여자애들 쏘면 무서워요. 무슨 말을 한마디 해도. 근데 그럴 때 맞지, 아파, 언론에. 그래도 칭찬해줘. 애들은 벙쪄요. 어떤 애들은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확 쏘니까. 그런데 그럴 때 받아들이죠. 멋있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면 제한이 될 걸. 뒤에 가서 우리 담임 새끼, 뭐 어쩌고. 난 이런 애들이 제일 싫다. 어머니들도 이제 애들 듣는데 딴 엄마 뒷담까지 마세요. 절대 안 돼. 얌전하다는 말 하지 말자. 그거는 굿걸. 그거는
반려견에게 반려묘 고양이에게 굿보이 사람한테 굿걸 굿보이 가면 돼. 자기 표현하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 가서 따당하고 하지 않아요. 더 구체적인 방법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얌전하다, 착하다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아이를 비극적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몇 년간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동요가 있었어요. 안 된다 싶을 때 가서 말할 놈이 없었던 거랑 말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엄청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착하게 살지 말자고. 할 말을 해야지. 요 책, 이거 꼭 별표 5개. 이거는 꼭 사셔서 어머니들 곧 기회 모임이 있으시면 이거 한 챕터씩 읽고 실천하고 그 사례 나누기 이거 하세요. 저 이 책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책을 몰랐다면 우리 딸하고 영영 지금도 소 닭보듯 하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은 친구처럼 된 거예요. 그 노하우가 이 책 속에 있습니다. 부모와 10대 사이도 있고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도 있어요. 저학년은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인데 엄마가 자식을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춘기의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고 서로 같이 가능하면 사례도 나누시고 남편도 꼭 이렇게 하시고 제가 저희 집을 사춘기 때 우리 딸하고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 그냥 몸살 날 정도로 까칠했어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제가 버텼죠. 부모와 10대 사이. 그리고 아빠가 여자애를 이해하지 못할 땐 저 책을 선물해 주세요. 저도 우리 둘째 남자는 딸을 잘 이해 못해. 여기 보시면 제가 얘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애한테 무슨 충고를 했는데 애는 아빠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래. 나 소리 지른 거 아닌데. 다만 정색하고 얘기하는 걸 애들은 질색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자애들은 청력이 남자보다 높아요. 어머니들 상위 새끼들 보면 뭐라고 했는데 드릉드릉만둥하지. 청력이 낮아. 그 이해해야 돼. 가서 얘기해야 돼. 네? 지나가 많이 지나가더라. 좋은 아빠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뭔가 빠져 있는데 하지 말았으면 할 때 있죠. 그럴 때 어머니들이 실수하시는 게 가서 뜯어 말리면 안 돼. 해봐라.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죽었을까요? 헤어지라고 그러니까 죽었어. 그거 오히려 내버두면 지들이 다 알아서 갔다가 갈 만큼 갔다가 돌아와. 그건 우리 딸내미 둘째 실제 얘기예요. 우리 딸내미는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돈이 있으면 전부 다 들고 가서 대형 문구점 가서 캐릭터 문구를 다 사와. 100원짜리 한 입도 안 남기고 사와. 그래서 어떤 때는 얘가 엄마 돈에 손을 대지 않나는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었어요.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럴 때 역발상을 했어요. 그냥 질러지도록 한 거죠. 얘가 또 동아리를 하면 꼭 뭐 만드는 거 꼼지락꼼지락 하는 걸 해요. 그래서 고민 탁 하다가 우리 딸을 위해서 내가 너는 앞으로 제품 디자이너가 어떻겠냐 이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봐준 거예요. 사재기 공주병이냐 이거가 아니라 제품 디자이너가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믿어줬냐면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디카 사달래 생일 됐다고. 그때 또 한 번의 역발상 DSLR 카메라를 사줬어. 사주면서 뭐라 그랬냐, 너는 제품 디자이너가 될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잘 찍어서 찍는 기술 익혀서
블로그 만들고 블로그에 올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딸내미는 어느 대학교에 어느 과에 다닐까요? 네, 맞춰보세요. 어느 과에 다닐까요? 경영학과 다녀요. 뭐가 포인트냐? 진로를 엄마 아빠들이 정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뭐가 향상돼야 돼? 적절한 자존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어느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는 행정실에 차석이라는 분이 난쟁이에요. 키가 1m가 안 돼. 그런데 항상 밝게 웃으면서 살아. 그때 느낀 거. 키보다도 무엇이 문제다? 자존감이 문제. 우리 어른들이 10대 자녀에게, 우리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자존감. 적절한 자존감. 근데 보통 잘 못하시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칭찬이 도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칭찬할 것이 없네. 그죠? 그건 이유가 있어요. 칭찬의 기준을 잘못 둬서 그래. 왜? 누군가 어디 이렇게 칭찬의 기준이 따로 있어. 따로. 그러니까 칭찬할 게 없네. 이 칭찬은 누가 제일 잘해줘야 돼? 아빠가.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은 아빠가 들어야 돼. 엄마는 기본적인 좀 생존 그것도 챙기고 바쁘잖아. 아빠가 좀 했는데 아빠도 또 근데 이게 지금 사회생활에 러시아와 뭐 가장되고 한참 바쁠 때죠. 그래서 천상 엄마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 기준을 두냐?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될까? 아이의 히읗 뭘까? 아이의 현재. 내 아이의 현재. 저는 이걸 교직 34년 동안 이걸 도를 득했어요. 한 반에 몇십 명이 있어도 저는 3월 2일 첫날 그래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칭찬의 화살을 쏠 것이다. 그런데 칭찬의 기준이 1번부터 끝번호까지 다 달라. 어떤 애는 한 달 개근을 했어도 칭찬을 못 듣지만 어떤 아이는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셨어도 칭찬을 받을 것이다. 왜? 안 나오는 분이 나오면 위대한 발전이다. 용기를 내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 칭찬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어머니들께서 근데 보통 우리나라 훈육 방식, 전통적인 훈육 방식은 이래요. 에이그 자식, 네가 한다고 얼마나 잘하겠니? 그다가 이제 기다렸다가 에이그 역시 내 자식아 네가 말로만 그렇지. 이게 전통적인 훈육 방식, 뒤통수치기식 훈육이다. 이 방식. 아이가 변했을 때 귀신처럼 알아봐줘야 돼요. 솔개가 하늘을 날면 탁 벌벌벌 떨죠. 솔개처럼 나르는 솔개처럼 보셨다가 팍 애가 변했을 때,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탁 뒤통수 치는 건 능히. 그러니까 바뀌었을 때 엄지척. 이게 아이를 행복하게 튼튼하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딸내미가 학교 갔다 와서 아빠 경시대 39점 맞았다 이러는 거야. 이건 무슨 현상이야? 정말 답답한 게 교사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겸직이 안 돼요. 평생 영업행위를 일치할 수 없어요. 그럼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거 말고는. 근데 공부는 39점 맞아왔잖아요. 어이없지. 근데 그냥 그래서 너보다 못 본 애가 많냐? 근데 9명이네 자기보다 못 봤대. 에이,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격려하고 지원하냐.
39점인데 올라가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니까 공부는 못 챙겨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해놓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된다? 아이의 현재 39점부터 출발이다. 그래서 다음 경시대회 때 39점보다 올라간 점수만큼 마일리지로 점당 얼마씩 주겠다. 이게 빅히트를 쳤어요. 특별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애들 성취동기를 부여하려고 그럴 때 몇 점 성공하면 뭐 사주고 아니면 페일이야. 이게 안 좋은 것들은 불안하게 만들거든 애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뭐 3점 올랐으면 또 뭐 3,000원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중딩 때는 뭐 3만 원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히트를 쳤어요. 우리 집 두 애 다.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이 나와. 아니 그러면 그 저기 그 당근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손 안 벌리더라는 거죠. 밑에 외적 동기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외적 동기는 외적 동기의 마중물.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네. 중딩이 어머니 계시나요? 중딩이 어머니? 어머니 중딩 어머니죠? 중학생 시험생이신데 두 분에게 팁을 드릴게. 기말고사 보죠. 이게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말에 애하고 어떤 내고를 하셔야 돼? 중간고사 성적을 보셔야지. 응? 중간고사 성적을 보시고, 야 내가 오늘 학교에 갔더니 이렇게 하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좋댄다.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성적보다 평균이 올라가면 점당 얼마씩 주는 거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면 애들이 변화가 생겨요. 전 이걸로 그냥 이렇게 저는 제가 영어지만 우리 애들 영어를 별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방법만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시험 끝나는 날 기말고사가 12월 중순 될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건 버려야 돼. 이제부터 성 몇 점이면 뭐 해준다 이건 버려야 돼. 오로지 그냥 시험 끝나는 날, 이건 아빠의 역할입니다. 아빠에게 우리 여보 내일 시험 끝나는 날이니까 아침에 당신이 시험 끝나는 날 초딩이 같으면 10,000원, 중딩이 같으면 20,000원은 줘야 돼. 그래야 먹고 코너에 가서 노래 부르고 이러지. 디팡도 가고, 여기들 디팡 가나? 천호동 디팡.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그 천호동 로데오 거리에 디팡이라는 게 있어요. 오, 환상적이야. 디스코 팡팡. 네. 전 그런 데도 가봐. 얘네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고딩이 같으면 3만 원. 그리고 시험 때, 시험이 3주 됐잖아요. 저는 어머니와 같이 다니기 때문에 15만 원을 더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반찬값을. 과정에 투자하래. 과정. 그래서 애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지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런데 재밌는 거, 애들만 잘 먹는 게 아니지. 반찬 발로 주니까 나도 잘 먹게 되고 어머니도 잘 먹게 되고. 그래서 중딩이 되니까 연간 4회 가족건강 증진기간. 참 좋았어요. 팁입니다. 애가 둘 이상이신 분, 둘 이상이시죠? 어머니들 형제 자매 간에 비교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느 한쪽을 애 듣는데 칭찬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 큰 거, 얘야 요즘 엄마들 나는 애들 저기 좋은 대학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놓고 남편하고 여보 아무게 어느 대학 갔다는데 애 듣는데 다 돌은 무기인 거야. 그런 이야기들, 스스로 비교될 수 있는 말을 조차도 하지 말아라. 참 어려운 노릇이죠. 그러니까
어른 노릇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야 이게. 그래. 이 정도는 해야 애가 행복하게 자라. 아빠들의 넌센스. 아빠 사회 부시점만 해서 하고 들어오는데 거기다 대고 근데 수학은 이런 아빠는 빵점이야 빵점. 이건 참았어야 돼. 우리 딸님도 그랬죠. 저도 아빠 사회 부시점 맞았을 때 그날 수학도 봤단 말이야. 궁금하지. 그러나 이때 근대 수학은 이러면 어떤 아빠야? 빵점. 나이 들수록 입은 다물고 뭘 열어라. 지갑을 열고 왔다 대박 90점 나왔어. 특별 용돈 2만 원 딱 주고. 근데 수학은 이거 참아야 돼.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칭찬하는 법은 좀 그렇구나.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면 우리 아이의 현재에 두고 비교하지 않으면 그거 쉽네. 아이의 현재 그러면 칭찬하기 엄청 많아져. 근데 문제는 애를 나무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나무라는 법이 이제부터는 나무라지 않고 어떻게 해. 나무랄 때 주의할 것이 화를 내면 안 돼. 에이? 그것도 뭔 소리야. 우리 뭐 성인 군자가 되라고? 불가능. 그럼 나가. 안 들을래 당신과 그게 아니야. 화를 내지 말고 화났다고 말하라. 그 방법이에요. 화를 내면 애는 정확한 인식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어떤 감정이라는 걸 인식이 잘 안 돼요. 대신에 화났다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아이메시지 어디 들어보셨죠? 연습, 실습이 실습. 오늘은 그 실습이에요. 하니가 적혀있네. 네가 뭐뭐 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시작. 네가 뭐뭐 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요. 오늘 뭐 속상한 일 뭐 있으실까? 어머니 뭐 중학생 어머니 뭐 요즘 속상한 거 애 때문에 너무 많죠. 너무 많은 그 중에 하나만. 교복을 제대로 입고 가고 싶어 하지 않아. 교복을 제대로 입고. 자, 그럼 교복을 제대로 입고 와서 그걸 이제 그게 쉽게 좀 너는 교복이 그게 뭐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교복을 그렇게 입고 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 속마음은 무엇일까?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이거는면 그 아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네. 그 아이를 그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아이가 만약에 그런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제가 속이 너무 상해요. 그렇죠. 나는 너가 이렇게 입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얕잡아보고 무시하게 될까봐 그게 엄마는 두려워. 그게 속마음이죠. 근데 여태까지 이런 말씀 해보셨어요? 그런 설득.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화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에요. 틱나탄의 화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딱 맞아. 화라는 건 두려움이다. 두려운 내 감정을 나는 네가 우리 소중한 우리 딸이 소중한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얕보일까봐 그게 너무 걱정돼. 이렇게 제대로 화내는 법이 이게 괜찮죠. 네가 뭐뭐해. 같이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제대로 화내고 살지. 야! 그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엄마들 있잖아. 애가 오다가 막 넘어져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핏대 우리 바로 내가 뛰어나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면 애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똑같이 해요. 우리 아이에게 폭력성이 엿보인다면 그건 전부 누구의 유산이다?
나의 유산입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면 큰애가 이걸 금방 따라하는 거죠. 갈등이 두 아이 사이에, 특히 이제 큰애가 남자이고 둘째가 딸이면 정말 정신사납게 싸워요. 개와 고양이보다 더 싸워. 근데 어머니께서 이러면 애들도 소통하는 법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딱 발생했을 때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친구가 어떤 애가 볼펜 연필을 빌려갔는데 연필을 뚱들여 문지럭서 왔어. 그거 어떻게 얘기해? 그럼 징징징 울고 이거 엄마가 어쩌고 이러는 건 나와요. 근데 엄마가 아이와 갈등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했을 때 애는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가 한번 해보실까요? 아이의 마음에서 네가 시작. 네가 내 연필을 부러뜨려서 정말 속상해. 이 연필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건데 일상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근데 그게 학교에서 교과서에도 좀 있긴 있어요. 중학교 가정교과서에도 있고. 그런데 이건 그냥 시험으로 봐서 될 일이 아니고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실습을 해요. 그러면 큰애가 바로 배우고 큰애가 동생을 나무랄 때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또 네가 실제로 어떤 애가 초딩애가 5살짜리가 땡깡을 쓰는 거야.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없다고. 네가 그렇게 막 그러니까 형아 속상하잖아. 아이스크림이 없는데 형 돈도 없고. 그러니까 큰애가 설명을 하니까 작은애가 쑥 나는데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3단어법이다. 그럼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화내는 법.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러네요. 오케이?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러네요. 왜냐면 좀 신기합니다. 아니면 어머니 꼭 말씀을 해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뭐가 너 많이 컸다. 그때부터 이제 막 난리 버거지가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참 제 마음이 참 속상하네요. 이번 김치는 좀 신경 쓴다고 썼는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화내야 돼. 꽁꽁 뭉쳤다가 한꺼번에 해가지고 집안 파탄 난다. 남편에게 화내는 법. 시작. 당신이 그러니 내가 마음이 참 당황스럽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잘 쓰는 건 당혹스럽다. 이 말이 사람을 이렇게 정말 어쩌지를 못하게 만들어. 당신 그 말 들으니까 좀 내가 당혹스러운데? 이러면 그럼 바로 꼬리 내야 돼. 제대로 하면 네가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리고 평생 간직할 수 있겠죠.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나는 제대로 하는 법. 오늘 제대로 칭찬하는 법, 제대로 야단치는 법을 오늘 배웠어요. 중요한 거 다 배웠어. 그런데 당연히 부부가 소통하는 것인데 지금 어머니들이 바빠. 그 남편도 바빠. 직장에서 중간 허리 부장 과장됐을 때가 사실 굉장히 힘들 때예요. 또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바빠. 나는 나대로 바빠. 그러니까 서로 마주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거기다가 이제 4학년이 되면 은근히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엄마들이. 그러고 어느 날 남편의 밥 씹는 소리가 막 소름 끼쳐. 이게 4학년 초반에 지는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이 가는데 그 소리가 이런 증상이 우리 집사람 4학년 되던 해 40세 되던 해에 저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잠깐 내가 잘못한 거보다 과도하게 나를 공격하는 거야. 한 달을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야. 한 달.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때부터 이 완경기 증후군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까치랑 4학년 엄마하고 까치랑 10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10대가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엄마들은 그냥 이게 벌컥벌컥 뒤집어져. 그래서 바로 이 책을 재빨리 사셔. 다시 태어나는 중년을 사셔서 보시고, 그리고 저는 주변에 뭐 처제들, 여동생, 그래서 나이 40 되면 생일 선물로 전부 다 적어서 사줬어요. 남편 때를 잡지 말고 네 마음을 살펴라. 그래서 그리고 저희 반 엄마들한테도 이 책을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3월 학부모총회 때 나왔을 때 남편 때를 잡지 마시고 이 책 꼭 사서 보세요. 그리고 우리 반 애들한테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아직 엄마 책방에 이 책장에 이게 없으면 공동구매하자. 그래서 우리 반도 공동구매해서 사드렸고, 엄마들이 저한테 나중에 엄지척했어요. 선생님 딱이에요 저한테. 저래서 사장은 나한테 공로상 줘야 될까. 그리고 이제 처음 말씀드렸지만 불행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가장 우울한 나라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주변에 와서 미친 게 확 물릴 수가 있어요. 주변에 미친 애들이 널려 있잖아. 또라이들이 널려 있어. 느닷없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잘해야 돼? 물린 사람 어떻게 해?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핏대나 핏대를 올리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치유해야 돼. 근데 물론 치유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서울이 참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이면 15분이면 어디든지 산이 있잖아요. 저는 산을 택했어요. 저 오늘 강의 끝나자마자 여기서 뾰로롱 해가지고 아차산에 가면 등산이 아니고 그냥 가서 휴게소 가서 막걸리 시켜놓고 멍 때려. 여기 아차산. 어머니들은 아차산 가실 필요 없고 여기 저기 가서 112-1번 사거리 상일동 사거리 112-1번이에요. 그 적어놓으세요. 112-1번. 적어서 하나물에서 팔당대교를 넘어가자마자 내려. 팔당대교. 거기서부터 운길산까지 자전거 길이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가지 마시고, 어머니들 전업주부신가요? 아니시고 오늘 직장 다니시고, 전업주부님은 평일날 가.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산에 가서 제가 막걸리, 아차산에 경사가 있어서 경사면에서 막걸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등산을 간단하게 해결돼요. 저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 안에 수업을 저격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나타났어요. 광범위하게 나타났어요. 그럼 선생님들 감당이 안 돼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되는 사회예요. 시가의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잘 놓으셔야 돼. 그래서 엄마가 김현수 교수가 소개해준 책 중에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훌륭한 유산은 행복이다. 이런 책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품절이 됐더라고요. 오늘 강의로 대신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훌륭한 유산은 행복이다. 네. 그래서 그러려면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엄친아 다가 아이의 현주에다 두고, 그리고 애에게 화가 날 때는 벌컥 야 이러지 마시라. 야 이러는 그 순간 애는 나가서 야 이런다는 거죠. 어떻게 하자? 네가 오만이 내 마음이 이러네. 왜냐하면 난 이렇게 하시라. 네. 그리고 그래도 좀
우리 애가 좀 힘들다. 아까 우리 애 큰 애가 게임 중독해서 전문가 상담을 2달 받았고요. 또 작은 애도 그때 ADHD 뭐 이럴 때 저도 가서 상담 받았단 말이에요. 저 생활지도부장 3년하고 우울증 걸렸을 때 약물 치료 2달 했어요. 시대가 참 몹시 우울한 상황 바닥은 친 것 같긴 한데 어려움을 겪을 땐 저에게 용한 전문의를 소개해달라고 문자 보내시면 돼요. 다 명의야. 저를 치료했고 했으니까. 네. 오케이. 네, 그러면 1시간 했네요. 질문 있으시면 또 세상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다 그 집이나 저 집이나 이 집이나 고민들이 비슷하시거든요. 질문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수 내용에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중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시라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애는 중2고 요즘에 한참 자사고하고 일반 그 고등학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이가 셋인데 큰 아이는 자사고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둘째는 아들인데 저는 자사고를 보내고 싶거든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공부를 탁월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의 학교 분위기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첫애가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책을 읽는 것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말을 하는 대화에서 욕설이 당연히 되는 것들이었는데 고등학교를 갔더니 욕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성적 그럼 몇 학년이에요 지금 내가? 고3. 걔네들 성적 제한이 있었던 애들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그때는 성적 제한보다 그거 면접. 면접? 예, 그러니까 그 생활 기록부로 하지만. 근데 그 학교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사고를 안 좋다 하는 그런보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내보니까 아이가 거기서 그 환경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게 되게 좋죠. 그거는 뭐 자사고 비단 자사고 요소만이 아니고 특목고, 외고나 또는 그 특성화고 중에서도 성적 제한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둘째도 그 컨벤션 근데 거기가 성적이 상위 20% 정도에서 잘라요. 걔는 그렇게 행복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중학교 그 현장에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 자사고가 마냥 나쁘다고 하지는 못할. 뭐 나쁘다. 자사고가 나쁘다고 할 건 없는데 다만 이게 성적을 끊어서 가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적을 끊어서 가니까 일반고가 완전 똥통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일반고가 황폐하대. 선생님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보면은 한영고라든가 주변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앞에서의 한두 반 아이들만 끌고 가시지 선생님들이 그 나머지 애들을 다 같이 끌고 가시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반고하고 과연 일반고도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답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뭐 이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 인생이 다 복불복이라 저는 그 일반고의 장점은 뭐냐?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일반고를 하고 600명이었어요. 한 학년에 600명인데 그러니까 1등부터 600등까지 다 친구가 되는 거야. 근데 세상을 사는 게 어느 엘리트나 어떤 그 어떤 바운더리 안에 아이들하고만 지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저는 그 당시 뭐 정말 정말 주먹 깡패 같은 애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다양함 속에서 그게 세월이 오래 지났을 때 50 우리나라가 45세 정년이 되는 게 괜히 정년이 아니고요. 45세가 되면 우리나라 어른들의 뇌가 정지해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요. 왜? 퓨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하게 했을 때 거기서 퓨전, 융합이 강세.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제가 정말 아니 무슨 중학교 선생님 이딴 짓을 다 하냐. 이렇게 해야 거기서 퓨전이 일어나고 거기서 그러니까 당장에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반드시 그래요. 세상은 이익이 있으면 반드시 손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애한테 맡겨두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네. 듣고 싶었는데 네. 네, 네. 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특히 저는 CEO를 꿈꾸는 아이들이라면 저는 그 일반고를 권해요. 왜냐하면 CEO가 되면 수위도 있어야 되잖아. 경비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이 있어야 그 어떤 조그만 조직이라도 움직여 가는 거니까 엘리트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직장은 없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뭐 문자로도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서 혹시 주실 수 있는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둘, 넷, 여섯, 여덟 분, 오신 분이 9분까지나 해서 좀 좋아요. 눈을 마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적응대로 좋고 이게 다 인생인 거야. 여기 꽉 차도 좋지만 이렇게 몇 분 하면 더 이렇게 친밀도가 있게 또 진행돼. 보통 이제 고학년 엄마들은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마이크. 네. 아니 뒤에 이 종류가 안 들리시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선생님 연수에 이제 어떤 걸 들었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엄마들한테 여쭤봤을 때요. 네. 중학교 아이들이 지금 1학년이 이제 자율학년제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자율학년제라고 하고 지금 저희는 여기서 다 똑같은 중학교로 가니까 지금 초등학교도 강일동에 하나밖에 없다가 이번에 저희가 개교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교로 올라가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강일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요 안에서 10인원을 살아야 돼요. 저희는 이렇게 엄마들끼리 표현으로 이제 섬이라고 얘기를 해요. 딱. 강일도야 강일도. 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강일 가는 아이들이 이제 거기까지. 근데 보통 강일 유치원은 없어요? 이제 강서로 생겨서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9년을 같이 지내요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이도 뭐 여기서 입학해서 여기서 갔으니까. 그런데 그 1학년의 자율학년제를 엄마들이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2학년 되면 시험이 없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만 없는 건데 네. 지금 여기 있는 강동중학교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한 번만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도 시험은 없지만 2학년에 가면 1학년과의 연계 수업이 아닌 게 아니고 연계가 되는데 그렇죠.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제 질문하신 어머님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1학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엄마 입장에서 자유학기제 배경은 원래 그 영국이나 이런 쪽에 이제 한 1년을 쉬게 휴학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유럽이란 특성은 정말 애들이 5개월이고 6개월이고 유럽 투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1년간 어떤 자기 프로젝트로 애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생긴 게 그 자유학기제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의 유럽식의 어떤 그 자유학기제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아요. 거긴 유럽은 뭐 런던에서 그 뭐야 도버 그 기차 타고도 가능하니까 그 취지는 그거고 또 고등학교 단계에서 시작됐었던 건데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중학교 1학년으로 지금 오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 시험을 안 보니까 불안하실 텐데 저는 이제 체험으로 애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어머니들께서 이제 자유학기제 이러면서 옛날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뭐 지필평가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흔들려 가는 게 아닌가 이제 불안감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유학기제 저는 그 애들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애들 데리고 2시간씩 블락 수업을 하는데 여기서 희망을 봤어요.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애들이 단어 외우기 바쁜데 얘가 지금 이 애가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직접 단어를 외운 게 아니고 단어를 표현했어요. 표현하고 배경음악을 넣고 이거를 영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자, 이거만 한번 보시고 자막도 넣고 휴대폰으로 우리나라 교육은 뭘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늘 소화불량이야. 자기 거로 만들 시간이 없어요. 저 시간은 뭐냐? 교과서 수업을 한 거를 애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2시간 만에 이걸 해내는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이걸 해내. 왜냐? 재밌거든. 창작의 기쁨이. 그동안은 어른이 부에 이게 집어 넣어주는 것만 넣기 바빴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 과제를 하면서 내용도 다시 반출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창의력이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이 알파고 시대의 엄중함이에요. 검색하면 다 나와. 뭘 가르쳐? 지금 휴대폰에 이런 기능이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이 생겼는데 이 어시스턴트에다 말을 하면 오늘 날씨 그러면 최고 몇 도 윤종신의 존니 틀어줘 그러면 바로 유튜브에서 틀어줘.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뭘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 거 걔네들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 아니 구글이라는 비서가 이미 다 모든 아이들과 다 비서가 있는 거예요. 얘야 어쩌고 아무개한테 전화 걸어줘. 그럼 지가 알아서 전화를 걸어주더라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자유학기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고2 그때 이제 좀 더 이렇게 애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인데 우리는 뭐 고등학교에서 그딴 짓을 해? 뭐 이렇게 됐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중학교 1학년으로 하는데 좀 그 생각의 폭을 좀 넓히는 창의력을 키우는 이런 이게 자유학기제가 없었으면 이런 수업은 불가능하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근데 선생님들도 지금 주지과목 선생님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맨날 가르쳤던. 근데 이제서 비로소 다양한 체험을 선생님들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말씀하신 좀. 저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도 저도 이제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학부모의 뭐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아이가 지금 이제 1학년 이제 중학교 가갖고 이제 끝나가는 단계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5학년, 6학년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학기제를 이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시험 기간이 무의미해졌잖아요, 아이들에게. 근데 얘네들에게 공교육의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이 기간이 시험 3일을 저희 아이도 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다 나가는데 가서 30분, 1시간 만에 끝나고 자유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은 이제 다른 이제 저도 뭐 학부모 강도 학부모 돌보님 단에서 이제 계속 메시지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조금 더 선생님이 영향력이라기보다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엄마들의 의견이 있으세요. 네. 정말 솔직히 뭐 터놓고 말씀드리면 봉사활동 한다고 그래서 어딜 가서 그러면 뭐 한 바퀴 뺑 돌고 오히려 다 쓰레기 버리고 와.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도 중3들 시험 본다고 1학년 애들이 다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 하고 온 게 아니고 그냥 30분씩 모여서 30분 하고 그게 자유시간인 집에 오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 활용이나 이런 거를 조금 섬세한 설계가 좀 필요한 건데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자유학기 봉사활동할 때 마천동에 그 장애 시설 거기 가서 우리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 악기를 좀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앞에서 악기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체험 삶의 현장이 됐던 거죠. 장애인들이 그렇게 박스 만들고 아주 기초적인 그것도 도와주고 그러려면 뭐 많이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교사 단톡방이 7,000명이죠. 그래서 계속 스팸 바뀔 때까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 지금 학교에서도 녹화하셨지만 해서 또 내일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기술이 지금 뭐 보셨죠? 대단하게 심각하고 심오하고 철학적인 보셨어요? 하나도 없잖아. 네가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뭐왜 왜냐면 이 정도인데 뭐 제가 전파를 해드리고 있어요. 또 기말고사 끝나면 2주 동안 또 뭘 해야 되나 선생님들은 또 전전긍긍하는 거야. 그래서 영화를 보여주자니 또 교장 교감서 눈치 보이고 이러고 살아. 근데 저는 이제 학년 말 되면 다음 학년 교과서 단어를 그냥 아주 표현하게 그려봐라, 써봐라,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 네, 또 질문이 아주 심도 있고 좋습니다. 원래 5시까지로 예정돼 있던 건데 뭐 없으신가요? 또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제대로 칭찬하는 법 실습하고 끝내겠습니다. 네가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어머니께서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당신 시작.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좀 이렇네. 왜냐하면 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학부모 연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좀 추웠는데 좀 풀린 것 같고 해서 정말 오늘 좋은